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읽고 온 소설 보리방구 조스택을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며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167쪽부터 오늘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혹시 아직 이 소설을 다 읽지 않고 온 친구는요, 영상을 멈추고 소설을 다 읽고 이어서 수업을 재생해 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고 온 소설 내용을 떠올리면서 화면 속에 나오는 빈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67쪽이에요.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선생님과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짝을 정하던 날 수태기가 윤희 옆에 앉았어요. 윤희는 수태기와 짝이 되어 도시락을 먹다가 수태기에게 깍두기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수태기는 무엇을 좋았나요? 바로 고마운 마음의 윤희에게 매일 어린이 신문을 전해주었죠? 그러자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 윤희의 감정은 어땠나요? 친구들의 놀림에 화가 났죠. 그래서 수태기가 보는 앞에서 수태기가 준 신문을 난로에 던져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겨울방학이 되고 수태기가 시골 친척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른이 된 윤희는 어린 시절을 반성, 회상, 기억, 성찰, 이 중에 어떤 단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수태기가 아픈 기억을 지우고 잘 지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며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주요 장면에서 윤희와 수태기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68쪽이에요. 윤희와 수태기의 마음은 어땠을까? 첫 번째 상황, 둘이 짝이 되었을 때 윤희는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이런 감정이 들었겠죠? 그리고 싫은 티를 내면 친구들이 날 좋지 않게 볼까봐 걱정돼 라는 심정을 우리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태기는 어땠을까요? 수태기는 자신이 원하는 짝이라서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론 윤희도 다른 애들처럼 날 싫어할까봐 아마 걱정되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둘이 짝이 되었을 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추가적인 윤희와 수태기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깍두기와 신문을 함께 나눌 때 서로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윤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신이 준 깍두기를 맛있게 먹으니까 뿌듯뿌듯했겠죠? 그리고 수태기랑 처음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데 이 깍두기를 주면서 조금은 친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태기 입장에서는요, 깍두기를 챙겨준 윤희가 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문을 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문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수태기 입장에서 깍두기를 준 윤희가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윤희와 수태기가 사귄다는 소문이 났을 때 막상 윤희는 수태기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수태기가 안쓰러워서 깍두기를 주긴 했지만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자신의 몸에서도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걸 소설에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이 소문이 듣기 싫어서 빨리 소문이 사라졌으면 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요즘 우리가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이 소설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상처가 되는, 그처럼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내뱉어야 한다라는 걸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고요. 그럼 수태기는 어땠을까요? 아이들의 놀림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깍두기와 신문을 주고받으면서 윤희랑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 소문 때문에 다시 윤희와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윤희가 신문을 구겨 난로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윤희의 감정은 아마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수태기가 상처받을 걸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매우 감정이 격양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친구들한테 증명해야 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 있었을 것 같고요. 수태기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준 신문을 불에 던졌을 때 아마 정말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가 저렇게까지 내가 보는 앞에서 하다니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의 주요 상황에서 각각 윤희와 수태기의 마음을 살펴보았어요. 이 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깍두기인데요. 169쪽이에요. 이 수태기의 허연 깍두기와 윤희의 빨간 깍두기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먼저 이 수태기의 깍두기는요. 윤희로 하여금 수태기에 관한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게 한 소재이죠. 그래서 여기 교과서 보면 수태기는 뭔가 잘못한 아이 같이 몰래 훔쳐먹는 아이처럼 허연 깍두기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는 거야 라는 부분이 있죠. 이러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윤희 마음은 되게 수태기가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윤희의 빨간 깍두기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윤희의 깍두기는 수태기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대상이면서 친구가 나누어준 처음 받은 반찬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170쪽 인물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작가의 의도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이것은 주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가 부분 먼저 볼까요? 윤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로 짝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다시는 나한테 신문 주지 마. 그러고는 아이들 보란 듯이 신문을 난로 속에 던져버렸단다. 자,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윤희의 태도는요. 수태기의 친절을 직접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는 말이야 수태기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 그날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생각나더라도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이 장면에서 윤희의 태도는요, 그 당시에 수태기의 마음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죠. 그리고 수태기가 다 잊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윤희의 태도가 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태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우리가 이해할 줄 아는 너그러운 태도를 갖자.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가까운 친구, 학급 친구 또는 가족, 내 주변 사람들과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된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물론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살아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마음을 더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내뱉는 말 있죠. 이것은 사실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내뱉은 말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되게
씨를 뿌려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열매를 맺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 따뜻한 말이 있는 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혀있는 상처가 된 말이 있을 겁니다. 얘들아, 말은 정말 살아있죠.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으로 말을 내뱉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라는 감정이 있죠. 화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질 작정으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에 대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화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이 감정을 계속 마음속에 막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화났을 때 생각하면 막 내 마음이 정말 불덩이처럼 막 타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었을 때 그 화에 대이는 것은 가장 크게 대이는 게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다스려서 다르게 표출하는 방법도 길러보는 게 참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연습인 것 같습니다.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되긴 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주변에 매사에 화를 내는 친구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좀 멀리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화를 낼 때 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그 화라는 감정은요 좀 전염되거든요. 그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화를 낼 때 항상 화내는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도 다치고 주변 사람도 다치게 할 뿐더러 자신과의 거리를 사람으로 하여금 두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바로 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나 자신을 위해서 화를 좀 다스릴 줄 아는 연습을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직도 선생님한테는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패들렛 미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2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봅시다. 1번, 윤희처럼 혹시 과거 자신의 모습 중 후회되는 행동이 있나요? 후회되는 행동이나 후회되는 말 이런 거요.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면 혹시 고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나 습관 같은 것이 있나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패들렛에 1번이라고 숫자를 적은 다음에 적어주세요. 그 다음 2번 그 행동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 또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요? 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2번 문항을 만들어서 적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패들렛 미션의 제목은요.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1번, 2번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국어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반별 패들렛에서 선생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얼른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시고 1번, 2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패들렛으로 이동해 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에서 기다릴게요. 얼른 와요.